내가 죽은 날 하늘은 붉게 타올랐다. 남편의 칼이 내 가슴을 찌르고 가장 믿었던 친구가 그 뒤에서 웃고 있었다. 그런데 왜 내가 지금 이 결혼식장에서 다시 눈을 뜬 거지? 내 이름은 한지은. 28세. 그리고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어야 했다. 내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사랑하는 남자 최민혁과 영원히 함께할 서약을 나누는 순간. 하지만 지금 내 손에는 피가 묻어 있고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다. 이 모든 게 너무 익숙하다. 내가 이미 겪었던 지옥. 내가 죽었던 그 순간으로 돌아온 것이다. 지훈아, 준비됐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린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본다. 하얀 드레스, 완벽한 메이크업, 그리고 떨리는 눈동자. 이건 3년 전의 나다. 민혁과 결혼하기 직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의 순간. 내가 아직 순진하게 그를 사랑했고, 내 친구 소연이 내 곁에서 미소 짓던 때, 하지만 이제 알았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독, 그 사랑 뒤에 감춰진 배신을. 나는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며 피가 배어 나왔다. 좋아, 하늘이 나에게 기회를 준 거야? 이번엔 내가 그들을 무너뜨릴 차례다. 결혼식장은 화려했다. 서울의 고급 호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나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며 모든 것을 관찰했다. 민혁은 제단에 서 있다. 잘생긴 얼굴, 부드러운 미소.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때가 떠오른다. 하지만 그 미소는 가면이었다. 그가 내 유산을 노리고 소연과 함께 나를 죽일 계획을 세웠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알았다. 소연은 내 옆에 서 있다. 그녀는 내 신부 들러리다. 지훈아, 너무 예뻐. 그녀가 내 손을 잡으며 속삭인다. 그 손길이 차갑게 느껴진다. 3년 뒤, 그녀는 민혁과 함께 내 시체를 비웃었다. 지훈이가 이렇게 멍청할 줄 몰랐어. 그녀가 말했다. 그 말이 내 귓가에 아직도 맴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고마워, 소연아. 너도 정말 예쁘네. 내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마음속으론 이미 그녀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 나는 잠시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속에서 내 얼굴을 다시 확인하며 계획을 세웠다. 내가 죽은 날, 민혁은 내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나를 죽였다. 그는 내 아버지의 회사를 노렸고 소연은 그의 공모자였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실수를 했다. 나를 완전히 끝장내지 못한 것, 이제 나는 그들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일 거다. 첫 번째 단계는 민혁의 약점을 찾는 것, 그는 돈과 권력에 집착하는 남자다. 내가 가진 유산, 한성그룹의 지분이 그의 목표였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게 있다. 아버지는 내 명의로 비밀 계좌를 만들어놨다. 그 돈은 민혁이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곳에 있다. 그리고 나는 그 돈을 이용해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거다. 화장실 문이 열리며 소연이 들어왔다. 지훈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민혁이 기다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하지만 눈빛은 날카롭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소연아, 민혁이랑 무슨 얘기했어? 아까 둘이 꽤 친밀해 보이던데?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뭐? 하하, 무슨 소리야. 그냥 인사한 거야. 그녀는 웃으며 얼버무렸다. 하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걸? 결혼식이 시작됐다. 하객들의 박수 속에서 나는 민혁에게로 걸어갔다. 그의 손을 잡는 순간 내 몸이 떨렸다. 분노와 혐오가 뒤섞인 감정. 하지만 나는 미소를 지었다. 민혁아, 오늘 정말 행복해. 내 목소리는 떨림 없이 맑았다. 그는 내 손을 꼭 쥐며 말했다. 나도, 지훈아.
우리 영원히 함께야.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웃었다. 영원히. 너는 오늘부터 지옥으로 떨어질 거야. 신부 입장 음악이 울려 퍼지고 나는 천천히 제단으로 향했다. 하객들 사이에서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 민혁의 동료들, 그리고 김태준. 내 기억 속에서 그는 민혁의 오른팔이었다. 민혁이 나를 배신한 계획에 깊이 관여했던 남자. 그가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나는 그 미소를 무시하고 고개를 돌렸다. 결혼 서약이 시작되기 전 나는 잠시 멈췄다.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을 향해 말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민혁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소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들었다. 이건 내가 아침에 준비한 것이다. 민혁과 소연이 몰래 나눈 대화, 그들의 배신을 담은 증거. 내가 죽기 전 우연히 녹음했던 파일, 그들은 내가 그걸 가지고 있을 줄 몰랐다. 민혁 씨, 소연 씨, 이건 두 분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USB를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화면이 켜지며 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훈이가 이렇게 순진할 줄 몰랐어. 결혼만 하면 유산은 우리 거야. 그럼 그 여자를 어떻게 할 건지 말해, 민혁. 그냥 없애버릴까? 하객들의 숨소리가 멈췄다.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소연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오려 했지만 나는 그녀를 막았다. 어딜 가, 소연아. 이제 시작이야. 회장하는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하객들의 옹성거림, 민혁의 당황한 눈빛, 소연의 날카로운 비명. 나는 그 모든 것을 차갑게 바라봤다. 이 순간을 위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들은 절대 모를 거다. 내 가슴을 찌르던 칼의 차가운 감촉, 내 피가 바닥에 흘러내리던 그 순간의 공포가 아직도 내 몸에 새겨져 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내가 그들을 무너뜨릴 차례다. 지훈아, 이게 뭐야? 민혁이 마이크를 뺏으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나는 한 발 빨랐다. 그의 손을 뿌리치며 나는 말했다. 왜, 민혁 씨? 진실이 무서워. 내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하객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커졌다. 민혁의 얼굴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일그러졌다. 소연이 울부짖으며 앞으로 나왔다. 지훈아, 오해야. 이건 조작된 거야. 그녀의 눈물은 진짜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녀의 연기를 이미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그랬다. 순진한 척, 약한 척, 하지만 그 뒤엔 뱀 같은 심장이 뛰고 있었다. 조작, 나는 비웃으며 화면을 가리켰다. 그럼 이건 뭐지, 소연아? 너희가 내 유산을 가로채려고 계획한 대화. 내가 죽은 뒤에 너희가 나눈 그 더러운 웃음소리까지 전부 조작이야. 내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하객들 사이에서 충격적인 탄성이 터져나왔다. 화면은 계속해서 그들의 대화를 재생했다. 민혁이 나를 죽일 계획을 세우는 목소리, 소연이 그를 부추기는 말들. 나는 이 파일을 결혼식 아침에 다시 확인했다. 내가 죽기 전 우연히 민혁의 서재에서 발견한 녹음기. 그들은 내가 그걸 찾을 줄 몰랐다. 그리고 내가 그걸 가지고 이 순간을 준비할 줄은 더더욱 몰랐다. 지훈아, 제발 이건 오해야. 민혁이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세게 쳤다. 오해. 내가 너 때문에 죽었어, 민혁. 내가 내 가슴에 칼을 찔렀다고. 내 외침에 회장이 조용해졌다.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나를 바라봤다. 민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내가 어떻게 아는지 모르는 거다. 내가 이미 미래를 겪었다는 걸, 그가 나를 배신했다는 걸 전부 알고 있다는 걸? 그때 김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다. 그는 민혁의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내 죽음에 깊이 연루된 남자였다. 지훈 씨, 너무 흥분한 거 아닙니까? 이건 모두에게 불쾌한 상황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그 속엔 날카로운 경고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불쾌하다고? 태준 씨, 당신도 이 계획에 끼어 있었지. 내가 죽은 뒤 민혁이 한성그룹을 장악할 때 당신이 얼마나 큰 몫을 챙겼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내 말에 그의 미소가 굳어졌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다시 커졌다. 태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다. 지훈 씨,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계속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법. 좋아, 태준 씨, 그럼 법정에서 보자. 내가 가진 증거는 이 USB 하나만이 아니야. 결혼식은 완전히 엉망이 됐다. 하객들은 혼란에 빠졌고 일부는 슬금슬금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민혁은 여전히 나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엔 이미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소연은 울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소연아, 너도 이제 끝이야. 내가 너희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 순간 내 아버지가 앞으로 나왔다. 한성그룹의 회장, 한동수.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지훈아, 이게 무슨 일이냐?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민혁과 소연이 저를 배신했어요. 그리고 저를 죽이려 했어요. 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그는 민혁을 노려보며 말했다. 최민혁, 내가 감히 내 딸을. 그의 목소리는 회장을 울렸다. 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나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지훈아, 내가 너를 지킬게. 이 자식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 결혼식은 취소됐고 민혁과 소연은 경찰에 연행됐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야. 민혁과 태준은 쉽게 무너질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반드시 반격할 거다. 그리고 나도 준비해야 한다. 나는 책상에 앉아 비밀 계좌의 서류를 꺼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 남겨둔 돈, 민혁이 절대 알지 못했던 자산. 이 돈으로 나는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을 거다. 한성그룹의 지분, 민혁의 사업, 태준의 권력. 전부 내 손으로 무너뜨릴 거다. 하지만 그날 밤, 내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다. 발신자는 익명이었다. 한지윤, 내가 뭘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깊이 파헤치지 마. 다음엔 정말로 죽을 거야. 나는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좋아,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를 협박하려고? 그럼 어디 한번 해보자. 나는 이미 죽음을 겪었다. 이제 두려울 건 아무것도 없다. 익명의 메시지는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분노가 불타올랐다. 그들은 아직도 나를 얕보고 있다. 내가 그저 약한 여자, 쉽게 무너질 한지윤이라고 생각하는 거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내가 겪은 지옥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내가 그들을 사냥할 차례다. 아침이 되자 나는 아버지와 함께 한성그룹 본사로 향했다. 민혁의 배신을 폭로한 후 아버지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했다. 민혁은 한성그룹의 주요 파트너였고 그의 회사와의 계약은 그룹의 핵심 사업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제 그 계약은 끝장이다. 아버지는 단호했다. 민혁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끊어. 그놈이 우리 가족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사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나를 향했다.
그들은 민혁의 배신에 대해 이미 들었지만 나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다. 특히 김태준의 아버지인 김 회장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는 한성그룹의 주요 주주이자 태준의 든든한 배경이었다. 지윤 양,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이 충격적이긴 하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민혁 씨와의 계약은 우리 회사에 큰 이익을 가져왔어요. 증거도 불충분한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이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김 회장님, 증거가 부족하다고요? 그럼 이걸 보시죠. 나는 가방에서 또 다른 USB를 꺼냈다. 이건 민혁과 태준이 한성그룹의 자금을 빼돌린 내역을 담은 문서였다. 내가 죽기 전 아버지의 비서가 몰래 건네준 자료. 그들은 내가 그걸 가지고 있을 줄 몰랐다. 화면에 자료가 띄워지자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민혁과 태준이 가짜 계약을 통해 수십억 원을 빼돌린 증거, 그들의 서명이 담긴 문서까지. 김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 회장, 당신 아들이 내 딸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렇게 나올 건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김 회장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후 나는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잠시 쉬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민혁과 태준은 이제 궁지에 몰렸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다. 특히 태준. 그는 민혁보다 더 교활하고 더 위험하다. 내가 죽기 전 그는 내 시체를 보며 미소 짓던 남자였다. 그 미소가 아직도 내 꿈에 나온다. 그때 아버지의 비서가 들어왔다. 지윤 양,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가 건넨 건 한 장의 사진이었다. 민혁과 소연이 호텔 로비에서 만나는 모습. 사진은 어젯밤에 찍힌 거였다. 나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들은 아직도 뭔가를 꾸미고 있다. 그날 저녁, 나는 소연을 만나기로 했다. 그녀는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였다. 나는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소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내가 오해를 풀고 싶다면 오늘 밤 8시에 호텔 라운지로 와. 그녀는 바로 답장했다. 지윤아, 제발 믿어줘. 나 정말 몰랐어. 호텔 라운지에 도착했을 때 소연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지윤아,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르며 울먹였다. 나는 차갑게 웃었다. 소연아, 연기 그만해. 너랑 민혁이 어젯밤에 만난 거 내가 다 알아. 그녀의 눈이 커졌다. 뭐? 아니야, 지윤아. 그건 그냥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럼 이 사진은 뭐야? 나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줬다. 소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소연아, 너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지.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너랑 민혁이 내 인생을 망쳤어. 이제 내가 너희 인생을 망칠 차례야.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윤아, 제발 나 잘못했어. 민혁이 시킨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내가 죽을 때 내가 웃던 건 뭐였어? 내 말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연아, 너한테 기회는 없어. 이제부터 너희 전부 내 손에 무너질 거야. 호텔을 나서며 나는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내 전화를 받고 놀란 듯 했다. 지훈 씨, 무슨 일이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이 묻어 있었다. 태준 씨, 우리 만납시다. 당신이 민혁과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좋아요. 지훈 씨, 어디서 만날까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태준, 너도 이제 내 소나귀에 들어왔어. 태준과의 만남은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늘 그렇듯 완벽한 슈트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독을 알고 있었다. 그는 민혁보다 더 위험한 적이다. 민혁이 욕망에 눈이 먼 개라면 태준은 냉혈한 뱀이다. 지훈 씨, 이렇게 갑작스럽게 보자고 한 이유가 뭡니까? 태준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물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마치 나를 꿰뚫으려는 듯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태준 씨, 우리 솔직해집시다. 당신이 민혁과 함께 한성그룹의 돈을 빼돌린 증거,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죽은 뒤 당신이 내 아버지 회사를 어떻게 갈기갈기 찢었는지까지. 그의 손이 와인잔을 쥔 채 멈췄다. 지훈 씨,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를. 터무니없다고.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이건 당신과 민혁이 가짜 계약으로 돈을 빼돌린 내역이에요. 서명까지 다 있죠? 그리고 이건 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당신이 내 죽음 이후 한성그룹의 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기록이에요.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지훈 씨, 당신 대체 어디서 이걸 어디서 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중요한 건 내가 이걸 검찰에 넘기면 당신 인생이 끝난다는 거죠. 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지훈 씨,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그의 웃음소리는 섬뜩했다. 하지만 지훈 씨, 당신이 이걸로 나를 협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나한테는 아직 카드가 많아요.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카드. 좋아요. 태준 씨, 그럼 어디 보여주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가진 카드는 당신이 상상도 못할 만큼 많아요. 레스토랑을 나선 뒤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다. 태준은 예상대로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두려움을 읽었다. 그는 내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했을 줄 몰랐다. 이제 그는 내가 가진 증거를 어떻게든 빼앗으려 할 거다. 그리고 나는 그걸 이용할 계획이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아, 태준을 만났다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전 이제 그들이 절 건드릴 수 없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다. 지훈아, 태준은 위험한 놈이야. 그놈 아버지, 김 회장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한성그룹을 노리고 있어? 내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아버지, 전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이번엔 제가 이길 거예요. 그날 밤, 나는 또 다른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다. 한지훈, 태준을 건드리면 너도 끝이야. 이번엔 경고가 아니야? 메시지와 함께 첨부된 사진이 있었다. 내가 오늘 레스토랑에서 태준과 만나는 모습.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좋아, 태준. 내가 이렇게 나올 거면 나도 더 독하게 갈게. 다음 날, 나는 한성그룹의 법무팀을 만났다. 그들은 내가 건넨 증거를 검토한 뒤 민혁과 태준을 고소할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다. 법정 싸움은 시간이 걸린다. 나는 그들이 법정에 서기 전에 먼저 무너지길 원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태준의 약점을 찾는 것. 태준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나만 아는 그의 비밀이 있었다. 내가 죽기 전
그가 마약 거래에 연루되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당시엔 그저 터무니없는 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그 소문이 진실을 파헤칠 거다. 나는 내 옛 동창이자 사립탐정인 박준서를 만났다. 그는 돈만 주면 뭐든 파헤치는 남자였다. 지훈아, 태준 같은 놈은 건드리기 위험해. 정말로 할 건가? 준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할 거야, 준서. 그리고 너만 믿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일 시작하자. 며칠 뒤 준서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훈아, 태준에 대한 정보 좀 찾았어. 그런데 이거 생각보다 더 커이.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렸다. 뭔데? 나는 다급하게 물었다. 태준이 마약 거래에 연루된 게 사실이야. 그리고 그 배후엔 김 회장이 있어? 한성그룹의 자금 일부가 그들의 불법 사업에 쓰이고 있어. 나는 숨을 멈췄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건 한성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폭탄이었다. 준서의 말은 내 머릿속을 뒤흔들었다. 김태준과 그의 아버지 김 회장이 마약 거래에 연루되어 있다니. 그리고 한성그룹의 자금이 그들의 더러운 사업에 쓰이고 있다니. 이건 단순히 민혁과 소연을 무너뜨리는 걸 넘어 한성그룹의 뿌리를 뽑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건 내가 원하던 기회다. 그들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완벽한 무기. 나는 준서와 함께 그의 사무실에서 증거를 검토했다. 태준이 마약 거래에 연루된 증거는 명확했다. 은행 계좌 내역, 가짜 회사로 위장한 송금 기록, 그리고 태준이 거래 현장에서 만난 남자의 사진까지. 하지만 김 회장을 직접적으로 연관 짓는 증거는 아직 부족했다. 지훈아, 김 회장은 너무 조심스러워. 그를 잡으려면 더 큰 증거가 필요해. 준서가 말했다. 그럼 그 증거를 찾아야지.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태준을 먼저 무너뜨리고 그를 통해 김 회장을 끌어낼 거야. 준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지훈아, 이건 너무 위험해. 마약 거래에 얽힌 놈들은 절대 만만치 않아. 준서, 내가 이미 죽음을 겪었다는 걸 잊었어. 이제 나한테 무서운 건 없어.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이 됐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건 전쟁이었다. 며칠 뒤 나는 태준에게 다시 연락했다. 이번엔 그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비웃었다. 지훈 씨, 또 무슨 터무니없는 증거를 들이밀 건가요? 나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다. 태준 씨, 이번엔 당신이 정말 좋아할 만한 걸 가져왔어요. 나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렸다. 태준이 마약 거래 현장에서 만난 남자와 악수하는 모습.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이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태준 씨, 당신이 마약 거래에 연루된 증거예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죠에.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제 선택하세요. 나랑 협력하거나 이 사진이 검찰에 넘어가는 걸 보거나. 태준은 이를 악물었다. 지훈 씨, 당신 대체 뭘 원하는 거야? 간단해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당신 아버지, 김 회장을 끌어내려요. 그가 한성그룹의 돈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알아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지훈 씨, 당신이 뭘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 아버지를 건드리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해요. 그럼 어디 해보세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준 씨, 당신 시간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태준을 떠난 뒤 나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아버지는 충격에 빠졌다. 지훈아, 김 회장이 그런 짓을 했다고? 그자가 우리 회사를.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다. 지훈아, 제발 조심해. 그들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나는 또 다른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다. 이번엔 사진이 없었다. 단지 한 줄의 문장. 한지윤,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나는 메시지를 보며 이를 악물었다. 좋아,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를 이렇게 협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며칠 뒤 준서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훈아, 김 회장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뭔데? 나는 다급하게 물었다. 김 회장이 마약 거래의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한성그룹의 해외 계좌를 이용했어. 그 계좌 내역을 확보했어. 이걸로 그를 완전히 끝장낼 수 있어. 나는 숨을 멈췄다. 이건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준서, 그 자료를 바로 보내줘. 그리고 조심해. 알았어, 지훈아. 너도 조심해.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나는 준서가 보낸 자료를 검토했다. 김 회장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완벽한 증거였다. 나는 즉시 법무팀에 연락해 검찰에 제출할 준비를 지시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집벨이 울렸다. 나는 문으로 다가가 인터폰을 확인했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문 앞에 놓인 작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피로 물든 장미꽃 한 송이와 쪽지가 들어있었다. 마지막 경고다. 한지윤.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나는 두려움 대신 분노를 느꼈다. 좋아, 김 회장. 내가 이렇게 나올 거면 나도 끝까지 갈게. 피로 물든 장미꽃을 손에 쥔 채 나는 결심했다. 김 회장과 태준, 그리고 그들의 더러운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릴 때가 왔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다. 내가 잃어버린 삶, 내 가족의 명예, 그리고 내 아버지의 꿈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다. 나는 이미 죽음을 겪었다. 이제 나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법무팀과 함께 검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민혁과 소연의 배신, 태준의 마약 거래, 그리고 김 회장의 자금 세탁까지. 언론은 이미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었다. 한성그룹의 스캔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김 회장의 이름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김 회장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할 게 분명하다. 그리고 그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그날 오후 준서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다. 지훈아, 조심해. 김 회장이 사람을 보냈어. 너를 노리고 있어. 뭐, 나는 전화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준서, 너 괜찮아. 나야 괜찮아. 하지만 넌 지금 당장 안전한 곳으로 가. 그는 다급하게 말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즉시 집을 나섰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어두운 골목에서 검은 SUV가 나를 향해 돌진해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지만 차는 나를 스치며 멈췄다. 차 문이 열리고 두 명의 남자가 내렸다. 그들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다. 한지윤, 너무 멀리 갔어. 한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를 악물며 주머니에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냈다. 너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를 쉽게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야. 그들은 웃으며 다가왔다. 하지만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경찰차가 골목으로 들어오며 그들을 포위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뒤로 물러섰다. 준서가 경찰에 미리 연락했던 거다. 김 회장과 태준은 그날 밤 체포됐다. 민혁과 소연도 추가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언론은 이 사건을 한성그룹 스캔들이라 부르며 연일 보도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진실을 밝혔다. 민혁의 배신, 소연의 공모, 태준과 김 회장의 범죄.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들을 무너뜨렸는지. 아버지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훈아, 내가 이렇게 강할 줄 몰랐다. 내가 너를 잘못 봤어. 나는 아버지를 안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건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를 믿어줬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며칠 뒤, 나는 소연을 면회하러 갔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지훈아,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차갑게 웃었다. 소연아, 내 미안함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어. 너와 민혁이 내 인생을 망쳤을 때 너희는 웃고 있었잖아.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하지만 나는 돌아섰다. 그녀의 눈물은 내게 아무 감흥도 주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나는 민혁을 만났다. 그는 교도소 면회실에서 나를 보며 말했다. 지훈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민혁, 너는 내 가슴에 칼을 찔렀어. 내가 너를 용서할 거라 생각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너는 이제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모든 것이 끝난 뒤 나는 한성그룹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재건하고 김 회장의 더러운 흔적을 지웠다. 나는 더 이상 약한 한지윤이 아니었다. 나는 내 운명을 바꾼 여자, 복수로 모든 것을 되찾은 여자였다. 하지만 가끔 밤이 되면 그날의 기억이 떠오른다. 내 가슴을 찌르던 칼, 소연의 웃음소리, 민혁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내가 다시 태어난 순간. 나는 그 기억을 가슴에 새기며 다짐한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배신당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내 삶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늘은 다시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불꽃이 나를 태우는 게 아니라 내 앞길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새벽을 향해 걸어갔다. 이건 나의 새로운 시작이다.